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은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펴낸 2020년 연간 이동 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자 수는 773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인구 이동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1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순이고 1년 전보다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이 지난달까지 12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상승률은 3.68%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은 350만 6,113필지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자국이 아니라요. 한국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서 상가나 주택에 투자를 하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보고 세액 부담의 강화와 함께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전히 부동산을 찾는 수요는 넘치는데 또 입지 좋은 부동산은 귀하니까 오늘 이사님 따라서 두 곳 가볼 텐데 오늘 보시는 지역 어디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두 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나온 이제 홍대 입구 주변을 조금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양재동인데 두 곳 지역 다 이제 마포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공시가 상승률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지역을 준비해 봤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 아파트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으로 가격대들을 치고 나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후행으로 해서 두 번째 달려오던 내용들이 이제 토지 거래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토지 가격대들이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2021년도에는 토지가가 상승 부분에 따라서 그 뒤를 이어서 올 수 있는 상품, 바로 이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내용들인데 그런 상품들이 2021년도에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세가 되는 유형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저렴한 지역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상천동인데요. 2호선 공항철도의 경의중앙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홍대구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우리가 예전부터 좀 젊은 거리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몇 군데 중에 대표적인 곳이 홍대 입구역 역세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대문구 창천동 어떤 조건이 좀 유리해 보이는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마포의 지역을 한 번 정도는 임장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마포의 금액대들이
비교적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도 많이 이뤄졌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대들도 많이 올라간 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용산 쪽 라인들이 뭐 공공재개발이다 또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광진구 라인들도 그렇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래가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포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조금만 내려가면 한강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포 지역의 토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시즌이 2020년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토지가 상승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시대가 바로 2021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자, 그래서 마포를 준비를 해봤어요. 마포는 정말 임장활동 한 번 정도는 해보신다면 지금 웬만한 지하철 역세권에 뭐 5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금액대들이 지금 거의 근 4억 원에 근접하거나 또는 넘어선 지역들도 있을 정도로 가격대의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투자하실 때 교통이 아무래도 마포라고 하는 지역들 자체는 직주 근접성과 그리고 뭐 조금만 내려가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그 옆에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장점들, 대형 업무타운을 바로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지역이 마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 또 많은 연령층들이 많이 이동하면서도 먹거리, 즐길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 일단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러 형태를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 그런 목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기대 가치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홍대 쪽 라인들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홍대 주변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창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비교적 좀 큰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촌역이라든지 이런 홍대 입구역 사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 자체가 홍대 입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통, 뭐 위에서 보는 것처럼 2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라인들이 있고, 뭐 서울 6호선, 그리고 뭐 경의중앙선, 그리고 뭐 5호선 라인들 다 가까이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홍대 입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또 교통 노선을 이용하실 때도 또 이제는 공항철도 노선 같은 경우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풀렸을 경우에는 또 여행을 다니기에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 바로 이 공항철도라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덤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대 입구는 교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노선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MZ 세대들을 예상을 해봤을 때 이런 세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바로 집 앞에서 조금만 걸어가 보면은 이제 뭐 숲세권이 있고, 그리고 뭐 쇼핑몰 가깝고, 그리고 뭐 주변에 편의점 상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 상권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를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 세대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가까운 곳에 이런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싶어 한다는 부분들이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주변에 뭐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연트럴파크가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홍대 패션의 거리라든지 뭐 H백화점, 현대백화점이나 그리고 현대몰, 그리고 뭐 세브란스 병원 등등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병원들과 그리고 쇼핑시설, 그리고 숲세권, 수세권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주요한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주변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 안정적인 그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월세 수익도 충분히 일단은 월세 수익을 받으시기에는 대학교 학생들만큼 좋은
또는 직장인들만큼 좋은 그런 월세 수입도 없죠. 근데 이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숙명여대 등등의 이렇게 대학교 학군들이 잘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공덕이라든지 상암동 DMC, 마곡, 여의도, 영등포, 용산, 그리고 도심의 지역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두고 있을 정도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와 또는 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가까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마포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이 연터럴파크 뭐 매년 거의 뭐 봄이나 여름, 뭐 가을 정도에는 매년 뉴스에 나왔던 지역이에요. 자, 왜? 젊은 친구들 20대 연령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명소로 정말 매년 뉴스에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만큼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연터럴파크 라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들 수가 있겠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삶의 질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월드컵 대교 완공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 보자면 일단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일단 마곡이라든지 여의도 라인들을 오고 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는 뭐 성산대교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대교까지도 분산이 돼서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만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또 좋아지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라인을 할 수 있는 뭐 이쪽 부천 라인, 부천 원종동 라인에서부터 이제 고강, 화곡 라인들을 거쳐서 강서구를 거쳐서 가양, 이렇게 상암동 DMC 그리고 홍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추가적인 광역 노선이 구성되는 부분들도 지금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봤을 때 홍대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호재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일자리가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두고 있기를 또 원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면은 그런 대기업의 일자리 종사자들의 그런 일자리 수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유동인구라든지 또 유입인구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홍대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었죠. 뭐 애경 사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대 앞에 펼쳐지게 되면서 뭐 이 안에 애경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6개 애경그룹의 6개 회사가 한 사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 인구가 조성이 되었고, 자, 그에 맞춰서 또 쇼핑 시설들도 갖춰지게 되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대 입구 앞에 가보면 바로 이 애경 사옥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랜드마크의 쇼핑 시설들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옥이 펼쳐짐에 따라서 유동인구 그리고 일자리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근의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또한 일단 대기업이 왜 이 홍대, 다름 아닌 이 홍대 앞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향후에 이 홍대라고 하는 지역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닌 이렇게 대기업들도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접근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마포가 곧 있으면 4억 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많은 정말 땅의 가치, 토지가 집가 상승이 많이 이뤄진 곳이 바로 이 마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가 상승 부분들과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후행 산업들, 그 후행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드디어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상권이 보장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다고 하셔서 이 홍대구역 역세권의 투룸의 가격 궁금하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신혼부부와 젊은 층이라면은 홍대 앞에 살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금액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염리동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기타 뭐 망원동 요 라인들도 가보셔도 지금 3억대 후반 나오고 있죠. 3억대 7, 8천에서
3억 9천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인데, 자, 이 홍대 그렇게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천에서 5천대입니다. 굉장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상당히 많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전세 시세가 사실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는데, 지금 홍대 주변의 창천동 같은 경우에 3억 2, 3천 정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전세 않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출이 가능하시다고 보신다면은 월세가 상당히 또 높이나 잘 나오는 지역이에요. 월세 한 100 최소 한 미니멈 100 정도에서 한 11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약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돌리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포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대구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일단 강남 3구니까 믿음직합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을 보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사실 양재동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양재동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선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양재동. 아직 정말 지금 접근하시기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기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입지 조건들과 그리고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양재동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지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교통, 첫 번째는 교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을 많이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생활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세권이나 이런 숲세권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교통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자면은 이제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3호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노선입니다. 강남 일단 관통한 노선이기도 하고, 강북 지역에서는 옥수라든지 또는 종로 라인들까지도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뒤로는 일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호선 라인들 좋은 노선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신분당선을 항상 제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신분당선 광역 노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GTX 노선 A, B, C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그런 노선들이 어디로 또 역이 생기는지,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연장이 되는지를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시긴 하신데, 이 신분당선도 광역 노선이에요. 근데 GTX A 노선이 왜 우리가 열광하느냐? 빠르고 일단은, 그리고 대형 업무 타운들을 이제 가로지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다들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같은 의미로 보시자면은 신분당선 또한 그에 뒤치지 않은 그런 노선입니다. 대형 업무 타운들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관통한 노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는 판교에서부터 실리콘밸리를 할 수 있는 판교, 그리고 강남을 관통하고,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단지 라인들까지도 관통할 것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상당히 프리미엄 노선이라고 해도 좋은 과언이 아닐 정도의 노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분당선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분당선 지금 현재 양재에서 강남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양재가 지금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더블 역세권 자리이고, 강남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신사, 그리고 신사에서 이제 용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삼성에서 들어오는 GTX 노선을 가질 수가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양재동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다. 강남에서 정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양재동이에요. 저는 이 교통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강남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역들 중에서 왜 과연 양재동의 트리플 역세권을 또는 GTX 노선을 놓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되려 여쭙고 싶은데요. GTX 노선이 생기는 곳들은 보시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역 코엑스 라인들과 양재동과 수서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은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많은 유동 인구들과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GTX 노선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교통적인 측면만 보지 않더라도 다른 것들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좋은 주택 시장에 좋은 환경적인 부분들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숲세권, 수세권, 개포동 재건축 이슈, 학원가들 가까이 있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강남 상권에 테헤란 라인들을 가지고 있겠고요. 이것들뿐만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 라인인데, 조금만 내려가면 현대 기아차, 현대 본사들 있고요.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판교 있겠고요. 그리고 양재동 라인들로 구성이 되는 양재 R&D 연구단지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발 호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양재동은 지금 기존에도 직주 근접성이 아니라 기존에도 업무타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테헤란로라든지 보건사로 등등의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10분 거리, 15분 거리면 충분히 강남의 거의 웬만한 지역들을 다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 또한 지금 현재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서초구니까 지금 현재 2호선 라인들 가깝고요. 3호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7호선 있고요. 9호선 라인들 가깝고요. 분당선 있고 신분당선 있고.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 양재동 라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노선들을 한두 정거장 정도만 가보면 다 환승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망과 경부 고속도로 등등 고속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일단은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고, 자, 그리고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뛰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 대형 업무타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에 맞는 임차 수요가 바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임대가도 상승하는 부분들을 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 양재 R&D 특구 라인들이 조성이 되면서 2021년도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들 생각해 보셨을 때는 양재동은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보유할 수 있는 더욱더 무한한 인구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금만 넘어가 보면 서초로 라인들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 라인들로 묶여 있는 부분들인데,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부지들, 이 라인들이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상업시와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을 늘리는 개발인데,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 빨간색으로 표시해져 있는 부분들 들어보시면 다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적률 상향,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겠습니까? 예, 토지의 가치, 토지의 가격과 상승되는 같이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용적률 올라간다는데 땅값이 절대로 그대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주변으로 강남역이라든지 교대 주변으로 땅값들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신호선, 네, 요거 신호선 양재로 들어섭니다. 양재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제가 다시 한번 짧게만 강조해 드릴게요. 강남에 들어가는 역 GTX 노선 요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양재동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대형 업무타운을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를 관통한 노선이라고. 판교에서부터 강남과 용산까지 이어지는 대형 업무타운들을 낄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역을 거치는 노선입니다.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 용산까지 들어간다는 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죠. 어디 옆에? 바로 서초 IC 옆에 있는 곳이 양재동 라인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한남 IC에서부터 개발이 들어가는 라인들 어떻게 지하화로, 그리고 지상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네, 3가지 섹터로 해서 공원과 쇼핑시설들과 일자리가 구성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과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초구에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재 플랫폼시티 개발, 이거는 양재동과 매원역 주변에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는 또한 마찬가지로 매원역뿐만 아니라 양재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 또한 같이 들어간다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양재동 입지적인 부분들과 개발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와 그리고 교통입니다. 특히나 교통요. GTX 신호선에다가 신분당선의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 양재동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자, 강남이라 비싸진 않을까란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가격일까요? 네, 다시 어게인 2017년도죠.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투자금의 매매가 정도는 주변에 시세가 4억 8,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지금 4억 5천, 6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보다 더 같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 2,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한 120만 원 정도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주택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돈 벌어가는 정보 원하신 분들은요,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1:1 상담이 준비가 돼 있고요.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봉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택도 참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또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도 원하셔서 종류별로 만나볼게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강남과 그리고 서초구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강남에 위치해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이면서도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임대 수요를 품고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은 바로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요즘에 이제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규제로서 어떤 이제 상가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보는 상가 역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요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남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과 수임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첫 번째 강남 지역은 논현동입니다. 이 논현동이라는 1, 2인 가구가 많다는 지역 특성에 걸맞게 불량 원룸인데 입지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바로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라인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3호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7호선 그리고 9호선, 2호선
그리고 하단으로는 3호선이 있죠. 하단으로는 3호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철이 지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노선들을 확인을 해보면 뭐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 횡단하는 노선들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당선이라는 노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노선이죠. 자, 오늘 만나보는 그 역은 바로 이제 선정릉역입니다. 선정릉역. 선정릉역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두 개의 노선들을 보게 되면 자,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노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선정릉역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초역사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보게 되면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게 되면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곳 역시 신분당선이 연장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삼성동에 가보시게 되면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2호선 라인, 바로 9호선의 하단 부분이죠. 2호선 라인, 테헤란로 쪽으로 가보게 되면 강남을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어떠한 이제 근로자 수를 자랑을 하는 업무단지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업무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구의 평균 연령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치동이라든지 역삼동, 뭐 삼성동 이러한 이제 동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평균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초반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떠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들이 결국에는 물론 이제 뭐 자가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들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자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점이죠. 매매 수요로.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수요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 지금 이제 그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 그리고 또 서울 안에서도 어떠한 그 순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구가 근로자 수가 1위를 나타내는 곳이다. 1위를 나타내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구랑 그다음에 영등포, 서초구 이러한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수요들이 풍부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들이 임대차 수요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매매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역시 뭐 전세가라든지 월세가 쉽게 하락하기 힘들고, 그리고 매매가 역시 쉽게 하락하기 힘든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헤란로의 어떠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상업시설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장인 수요, 그리고 또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들,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뭐 일자리 수라든지,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고액 연봉자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했을 때 뭐 월세를 두든지 또는 이제 전세를 두든지 이러한 임대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논현동의 입지를 보시고 확실히 교통이 좋긴 좋구나, 일자리가 넘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수요가 지금도 많지만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무궁무진하게 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일 텐데 만나볼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지비 사업이 어떠한 이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105층이 아니라 뭐 70층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강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건축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교통적인 호재가 굉장히 개선이 된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강남이라는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에 총 5개 노선, 5개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유동인구는 물론이겠고 그 주변으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관광객에 대한 수요까지 서울에 그리고 또 강남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동대로 역시 지금 굉장히 큰 그 대로변인데 이 일부는 역시 이렇게 지상 부분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남에서 이러한 이제 호재로 인해서 그 주변으로 어떠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 일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정말 실거주를 하는 그러한 수요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정부에서도 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개발 호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동네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직장인분들은 물론이고 신혼이신 분들까지 아파트 대신에 좀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실 텐데 자, 불량 원룸이거든요. 역세권에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보시고 나도 좀 강남 진입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강남이라는 지역은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아파트 대표할 수 있는 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을 매입을 못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의 대체제가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꾸준한 동반 상승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나보는 거는 소형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포인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업무 단지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최적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자, 소형 주택이 우리가 보통 이제 정부에서 1인 가구 최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정부에서 계산을 했더니 4평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는 그러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리형 원룸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테라스라는 면적이 또한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너스 공간이죠. 바로 테라스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소형 주택보다 조금 더 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소형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상가 찾아볼게요. 상가의 가격은 약 2억 6,500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권에 내 상가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풍족해지는 그런 기분인데, 자, 교대역 역세권의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권이 핵심일 텐데 이쪽 주변의 상권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교대역도 교통이 굉장히 좋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대역인데, 자, 교통뿐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주변으로 상주 인구와 그리고 유동인구가 풍부할 수 있는 이유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그리고 상주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죠.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주변으로는 교육시설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주 인구들, 직장인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에 대한 수요라든지 굉장히 풍부한 곳이 바로 교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바로 이제 상가이죠, 상가. 상가인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유동인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상주하는 또는 거주하는 인구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대역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뭐 상업시설이 아니죠. 주거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곳이 장점이다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일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주말 상권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주말 상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 2호선, 3호선, 그리고 1번 출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이 1번 출구와 도보 약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이렇게 거리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 2호선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 그래서 이런 이제 승하차 하는 그러한 이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그래서 이곳이 이런 이제 2호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버스망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그런 버스망들도 좋기 때문에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약속 장소로 잡는 그런 수요들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변에 업무 타운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사거리, 요 사거리 있죠. 요 사거리 블럭마다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야간에는 어떠한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생활 인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 자치구 생활 인구, 그리고 또 서울시 자치구 주민 등록 인구,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뭐 통학 문제, 학교 문제,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낮에는 강남 3구에 어떠한 수요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러한 표로 봐서 상가 투자할 때는 다각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초동의 상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상가 주변에 이 서초동을 왔다 갔다 하시는 유동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또 여기에 거주를 하는 상주 인구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서 더 욕심을 내가지고 더 상권이 활성화되는 개발 호재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강남역이 나옵니다. 자, 강남역과 교대역은 불과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키로수로 따지자면 한 1km 정도 내외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강남역 일대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업시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오게 되면 상업시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조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롯데칠성 부지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재건축 아파트들도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조타운 역시 노후화된 그러한 건축물들을 리모델링 또는 어떠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고층의 시설물들, 이러한 것들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호재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 그 주변으로 보게 되면 높은 건물이 있죠. 바로 삼성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렇게 저층으로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는 바로 롯데칠성 부지이죠. 지금 이제 계속 서울시와 협의 중인 그러한 이제 그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업무 시설과 그리고 호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쇼핑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개발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그리고 또한 서초역으로 보게 되면 또한 업무 시설이 또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미 토지 매입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완공하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교대역 주변으로 업무 시설들, 그것도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유동인구와 상주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소식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해보고자 지금 수익형 부동산, 월세 받는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는 투자 금액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상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15억 7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월세 역시 이 매매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월세도 다양하다라는 점. 먼저 이제 보증금은 3천에서부터 1억 원, 그리고 월세는 80에서부터 54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대출의 한도가 적어졌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에서부터 1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4천에서부터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도 투자 금액 부분이 다양한데요. 전략 세워본다면 상가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신규로 공급하는 그러한 매물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점이죠.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역 주변, 그러니까 테헤란로와 비교를 했을 때 교대역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상업시설에 대한 공급이 희소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매물이 나오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을 동시에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상가로 임대를 놓고 싶은 분들 또는 업무시설로 임대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로서도 제 역할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지역은 업무지, 그러니까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회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헤란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지와 그리고 또 대학가로 인해서 상주 인구와 그리고 이런 이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월세 그리고 또한 어떠한 차익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귀한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찾기 힘든 상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오프라인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인데 예약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정모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